아버님 죄송한데 저희가 봉투를 잘못 드렸나 봐요. 그건 저희 친정부모님 드릴 거고 이게 원래 아버님 거예요. 아니 잠깐만 사돈댁엔 5만 원짜리 두둑한 봉투를 주고 나한테는 고작 식사권이 전부냐? 아버지, 오해예요. 아버지는 항상 용돈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매번 돈보다 식사권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 맞다. 우리는 용돈 필요 없다.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고 너희들도 필요 없어.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5세 김 씨와 그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마음 같아서는 아들을 호적에서 파내고 사돈의 집으로 보내버리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아들에 대한 실망이 컸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짧은 놈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겉으로 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문제인가 싶었지만 아무리 봐도 근본적인 원인은 아들이었어요. 처가에는 5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었지만 자기 부모에게는 무한리필 갈비집 2인 식사권을 주는 정신 빠진 놈이었죠. 며느리는 원래 자기 친정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걸 알고 있었고 아들은 며느리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줄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들이라고 애지중지 키웠던 시간들이 쓰레기통에 내다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김 씨는 무료 식사권 봉투를 아들에게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김 씨 부부에겐 아들만 하나 있었어요. 김 씨도 아내도 지금까지 아들에게 서운했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들 역시도 조용한 성격의 모범생이었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해서 회사 근처에 자취를 시작했어요. 젊은 나이부터 부모 속 안 썩이고 자기 앞가림 잘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난 뒤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처음 결혼하겠다고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아들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김 씨의 아내는 약간 질투를 하긴 했어도 저렇게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니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후 양가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그 집안 부모들은 한눈에 봐도 자신들의 딸을 아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딸만 둘이라서 아들만 있는 집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딸은 시집 보내고 나면 시댁 식구 된다는데 솔직히 여간 섭섭한 게 아닙니다.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딸이라 생각하고 아끼고 예뻐하겠습니다. 마음 같았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딸을 품에 끼고 살고 싶어요. 그만큼 아깝다는 말이죠. 안싸돈이 하는 말에 김 씨의 아내가 살짝 긴장하는 얼굴이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사돈에게 시달리며 사는 건 아닐까 걱정이었죠.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한 채 넘어갔습니다. 얼마 후 아들은 신혼집을 구하느라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고 전세를 얻기에도 가진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김 씨 부부가 갖고 있던 집에 들어와 살게 해주었어요. 전세 살고 있던 사람을 계약 만료가 되자 내보냈고 아들에게 2년 정도 공짜로 살면서 돈을 모아서 나가라고 말했죠. 돈 한 푼 들지 않고 멀쩡한 집에 살게 되어 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에게 감사했어요. 김 씨 부부에게 다른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언젠가 이 집은 물려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따로 돈이 안 나가고 둘이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 금방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용돈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무래도 애가 태어나다 보니까 생활비는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김 씨의 생일에 아들은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맞벌이로 돈을 많이 모을 줄 알았던 아들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6개월 만에 며느리가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로부터 몇 달 뒤에 며느리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이 외벌이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사실상 그때부터 돈은 거의 모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이 김 씨의 집에서 계속 살게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이가 태어나자 들어가는 돈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 아들과 며느리에게 용돈을 받는 것이 김 씨는 마음이 좋지 않았죠. 아니야, 이런 거 안 줘도 된다. 생일에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봉투를 다시 아들에게 돌려주었고, 다음날 아들은 처가로 찾아갔어요. 김 씨와 안사돈의 생일은 겨우 3일 차이였고, 두 사람의 생일이 끼어 있는 주말 이틀 동안 아들은 하루씩 양가 부모를 만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선물이나 용돈이 없더라도 아무 상관없었고, 어느 날 아들은 김 씨에게 새로운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우린 용돈 필요 없다니까 그냥 너가 필요한 곳에 써. 아니요, 용돈은 아니고 아버지 집 근처에 무한리필 갈비집이 있잖아요. 거기 2인 식사권이에요. 두 분이 나중에 편하게 식사하세요. 그래, 고맙다. 이 정도는 기쁜 마음으로 받으마. 그때부터 아들은 김 씨와 김 씨의 아내의 생일마다 갈비집 식사권을 가져왔습니다. 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식사도 나름대로 맛이 괜찮아서 서로 부담 없는 좋은 선물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손주의 첫돌이 되었을 때 아들 며느리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돌잔치를 안 하겠다고? 네, 요즘 돌잔치 안 하는 추세잖아요. 남들한테 와달라 말하는 것도 민망하고. 그건 그렇다 치고 해외여행은 무슨 소리야? 돌잔치 대신에 장인 장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한번 같이 다녀오려고요. 원래 지영이네 집에서는 1년에 한 번 가족여행 갔었다고 해요. 결혼하고 가족여행 한 번도 못 갔으니까 이번에 모시고 다녀올 생각이에요. 아니, 너희들 돈도 별로 없을 텐데. 요즘 애 때문에 돈 많이 든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좀 저렴한 동남아로 다녀오려고요. 그렇게 말하고 아들은 장인 장모의 자기 처제까지 다 데리고 베트남 푸꾸옥 5박 6일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김 씨와 아내도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숙소 사진이나 가서 놀고 먹은 음식들만 봐도 여행 경비는 대충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갓 돌진한 손주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사람들만 5명인데 그 좋은 숙소와 호화 패키지 여행으로 500만 원 정도는 우습게 쓸 것 같았어요. 돈도 돈이지만 아내는 아들 며느리가 같이 가겠냐는 말 한마디 없이 처가 식구들만 데리고 간 것에 많이 서운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서운한 마음은 있었어도 저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맨날 김씨 부부 앞에서는 돈 없다고 앓는 소리를 하더니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가 보다 싶어 내심 안심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묘하게 김씨 부부를 찬밥 대우하는 것 같아 기분이 점점 나빠졌어요. 선우 너 어디야? 아버지, 저 지금 처가댁에 잠깐 와 있어요. 사실 김씨도 다 알고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뒤로 틈만 나면 아들과 함께 사돈댁에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같이 외식도 하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김씨 부부에게는 손주 얼굴조차 잘 보여주지 않으면서 처가 쪽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았죠. 김씨와 아내가 아들과 손주의 얼굴을 보고 싶어 전화를 하면 휴일의 대부분 사돈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 올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크게 휘둘리는 것 같았고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만 같았죠. 사돈의 자식 사랑은 정말 대단했고
1년 전에 사돈 처녀까지 결혼을 했는데도 똑같이 집으로 불러들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딸의 사위, 작은딸의 사위까지 전부 불러서 옆구리에 끼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았죠. 그 집안 두 딸들이 미모가 출중한 편이라 그런 건지 아들이나 둘째 사위나 그 집안 딸들의 말에 꼼짝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처가의 모든 시간과 정성을 바치는 사이에 김 씨와 아내의 마음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죠. 너 다음 주에 어쩔 생각이냐? 다음 주요? 다음 주에 아버지 생신이시죠? 평소처럼 토요일에 갈게요. 일요일에는 장모님 생신도 찾아뵈어야 하니까요. 그래, 알겠다. 그럼 토요일에 오는 걸로 알고 있으마. 김 씨는 서운한 마음을 숨기고 평소처럼 아들을 집에 초대했어요. 아내는 생일이나 명절에만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음식을 상다리 휘어지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김 씨의 생일에도 아들 좋아하는 소갈비찜부터 샤브샤브에 수산시장에 직접 가서 떠온 자연산 광어회까지. 음식 준비하는 비용만으로 30만 원은 좋게 쓴 것 같았죠. 자식에게 쓰는 돈이니 전혀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래 저녁을 먹고 술까지 한잔하면서 천천히 놀고 가기로 되어 있던 아들이 바로 전날에 전화를 걸어 점심 약속으로 바꾸자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저녁에 장인어른이 건너오라고 하셔서요. 김 씨는 장인만 부모고 네 부모는 부모도 아니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고 알겠다 대답했어요. 그렇게 점심때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의 아내가 떡 벌어지게 차려놓은 음식들을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30분 만에 밥을 다 먹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벌써 가? 좀 더 먹고 가지. 음식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 장모님이 예쁜 카페 알아놨다고 같이 가자 하셔서요.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럼 좀 싸줄까? 남은 거 아까운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녁에 또 맛있는 거 먹을 거라서요. 엄마, 아버지 많이 드세요. 그렇게 아들은 일어나면서 며느리에게 건네받은 봉투를 김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평소처럼 무한리필 식사권이 들어있는 하얀 봉투였고 큰 기대 없이 열었는데 노란 5만 원짜리가 잔뜩 보이더라고요. 올해는 웬일로 너가 용돈을 다 주고 그러냐? 김 씨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했고 가방을 다시 확인해 새로운 하얀 봉투를 찾아 김 씨에게 주었어요. 아버님 죄송한데 저희가 봉투를 잘못 드렸나 봐요. 그건 저희 친정부모님 드릴 거고 이게 원래 아버님 거예요. 며느리는 김 씨 손에 있던 봉투를 낚아채 뺏어가고 새로운 하얀 봉투를 주었는데 안을 확인해 보니 평소와 똑같은 무한리필 식사권이 들어있었습니다. 김 씨는 순간 허탈함에 웃음이 터져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아니 잠깐만, 사돈댁엔 5만 원짜리 두둑한 봉투를 주고 나한테는 고작 식사권이 전부냐?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아버지께서 항상 용돈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매번 돈보다 식사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말은 김 씨와 김 씨의 아내 생일에는 3만 원 정도 하는 식사권으로 때우고 사돈의 생일에는 용돈을 50만 원씩 주고 있었다는 소리였죠. 특별히 양가 집안 형편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는 용돈 필요 없다.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너희들도 필요 없어. 그동안 김 씨는 생일 선물로 식사권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아들 며느리에게 불평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식사권으로 며칠 후에 아내와 둘이 기분 좋게 식사를 하며 자식이 사주는 밥이라 특별히 더 맛있다는 소리를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걸 받고도 기분이 좋을 수 있었던 건 양가 부모에게 똑같이 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들 며느리의 생일이 되면 항상 용돈을 보내주고 직접 선물을 사서 주기도 했었는데 부모에게 받을 것만 받아가면서 정작 본인들은 처가에만 잘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김 씨가 집에 놀러 오라고 해도 장인과 선약이 있다면서 계속 거절했었는데 며느리 눈치 보느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아들 자체가 부모를 챙길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부모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눈앞에서 봉투가 잘못됐다며 바꿔갈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싶었어요. 차라리 그냥 모른 척하고 사돈에게는 새로 돈을 뽑아서 가져다 주었더라면 김 씨가 끝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얼굴이 확 달아오를 정도로 화가 났고 식사권이 들어있는 봉투를 아들의 발밑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김 씨가 이만 나가라는 말에 아들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하다 말했고 며느리는 끝까지 아무런 말도 없이 당당한 얼굴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김 씨뿐만 아니라 아내도 아들에게 크게 실망했고 그동안 잘해준 것에 배신감,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 아들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낮에 있었던 일은 자기가 잘못했다며 사과를 했어요. 항상 장모가 용돈이나 선물에 예민하게 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금액을 줄 수밖에 없었고 여유가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김 씨와 아내에게는 그 정도 액수의 용돈은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말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상황에 완벽한 변명이 되진 못했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지금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 김 씨 부부가 공짜로 살게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에서 이 정도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는 보증금만 수억에 월세는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 집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내주었는데 적어도 처가에 비해 더하지는 않더라도 똑같이 대접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아까 지영이 앞에서 그렇게 화내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아마도 아들은 순수하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김 씨가 낮에 며느리에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라도 받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어쩐지 며느리의 표정은 전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얼굴이었고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인상을 쓰며 집을 나섰거든요. 아마 돌아가서도 며느리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아들을 들들 볶았을 거고 그러니 아들이 대신 김 씨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었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더 이상 끌려다닐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준 것만 해도 적지 않았고 양가 부모 차별당하는 상황에서도 꾹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알겠다. 이참에 서로 확실하게 하자. 우린 앞으로 너희한테 한 푼도 받을 생각 없다. 식사권 같은 것도 필요 없어. 그러자 아들은 당황했는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너희도 우리한테 공짜로 뭘 바라지 마. 공짜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한테 공짜로 도움 받지 말고 줄 건 확실히 계산해서 주라는 소리야. 내가 너한테 보증금까지는 바라지 않을 테니 이번 달부터 시세대로 월세 입금해라. 한 달에 150 정도면 대충 그 아파트 평균 월세 정도는 될 거다. 150이요? 150을 제가 어떻게 드려요? 그럼 월세 보증금까지 줄래?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줘도 좋고. 김 씨가 하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라고 느낀 아들은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아버지,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렇지. 어떻게 사는 집을 갖고 돈을 달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정 못 주겠으면 이번 달까지 집 비워라. 다시 월세 놓을 테니까. 이미 너희 엄마랑 다 상의하고 결정한 거야.
아들은 당장 쫓겨나게 생겼으니 월세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사돈까지 전해 듣게 되었고 김 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애들한테 그럴 수가 있냐며 노발대발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역시도 김 씨와 똑같은 생각이라 화를 내는 사돈에게 그렇게 자식이 걱정되면 사돈이 집을 얻어주면 되겠다고 말했어요. 아니면 애들 대신 월세라도 내달라고 했더니 사돈은 별다른 말도 못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자존심은 있었는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대신 처음 몇 달 동안은 김 씨에게 월세를 꼬박꼬박 보내왔어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며느리와 함께 김 씨의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표정에서 잘못했다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너희들 사과는 받을게. 하지만 그건 그거고 월세는 월세야. 계산은 앞으로도 확실하게 하자. 김 씨의 말에 며느리는 언제 사과를 했냐는 듯 바로 인상을 찌푸렸고 아들 역시도 화가 났는지 차라리 집을 빼고 이사를 가겠다 말했습니다. 김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러라고 대답했어요. 전혀 미안하지도 않았고 2년 넘도록 공짜로 살게 해줬지만 처음 한두 달 빼고는 고마워하지도 않더라고요. 며칠 후 아들에게서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는 말과 함께 김 씨를 원망하는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심 자기가 이사를 나가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김 씨가 뜻을 굽히고 적당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김 씨와 아내는 그런 아들의 문자에 콧방귀를 뀌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와 대화를 끊어버렸고 결국 가진 돈에 맞춰서 이사를 나간 아들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